얘들아, 내가 갤럭시용 맥세이프 케이스 전부 다 써봤거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중에 쓰레기 같은 제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최강 제품을 찾았거든. 걔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5 울트라랑 갤럭시 S25 기본형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요. 촬영할 때 얘를 메인캠으로 써보기도 하고 카메라를 진짜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아이폰용, 스마트폰용 삼각대나 액세서리 충전기가 죄다 맥세이프 전용이다 보니까 얘네를 딱 붙여서 쓸 수 없게 호환이 안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세이프 호환 마그넷 케이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다양한 브랜드에서 15,000원대 제품부터 40,000원대 후반의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별로 몽땅 다 사서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S펜 간섭 여부, 그리고 자성, 액세서리 호환성 등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광고 1도 없이 전부 다 내 돈 내산이고요. 오늘은 비싼 제품부터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가 제품은 얘인데요. 오토박스의 시메트리 마그넷 케이스 무려 49,8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니, 얘가 치투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별 디자인도 없는 요 투명 케이스가 너무 오지게 비싸죠. 이 오토박스라는 미국 브랜드가 원래도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디자인포 삼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만큼 뭐 갤럭시 제품의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해볼 건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 폰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 덜그럭거리는 현상이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카메라 이 렌즈 부분에 단차가 있어가지고 얘가 심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나 화면을 터치할 때 보이시죠? 미세하게 덜그럭 거리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걸 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측면 버튼을 이렇게 누를 때 딸깍거리는 느낌은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힘을 주지 않아도 아주 가볍게 딸깍딸깍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것처럼 잘 눌립니다. 그리고 자성은 여러분 딱 중간 정도예요. 얘가 다른 케이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성이 엄청 센 편도 아니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정말 딱 알맞은 정도.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맥세이프 액세서리들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제가 이 케이스를 한번 아이폰 맥세이프 케이스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호환성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용 맥세이프 케이스고, 오른쪽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갤럭시 S25 울트라용 마그넷 케이스인데요. 아이폰은 여기 보시면 이 회색 동그라미 자석 링이 있는 주변에 카메라 렌즈 부분에 간섭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의 케이스는 카메라 배열이 세로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형태라서 자석링의 이쪽까지 치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사실 카툭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 주변에 단차를 줘가지고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톡처럼 동그란 형태의 액세서리를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폰에서 기존에 쓰던 네모난 형태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 렌즈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살짝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지갑 같은 것도 네모난 형태를 붙이면은 살짝 들뜨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들은 붙였을 때 카메라 렌즈 부분을 좀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 공홈에 보면은 갤럭시 후면에 최적화된 요거 마그네틱 월렛을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이 월렛이 19,800원이었는데 저는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오토박스 케이스는 이런 맥세이프 액세서리 호환성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붙였을 때 카메라 주변부의 단차가 높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살짝 들뜨는 느낌은 있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 아랫부분이 조금 가려지는 거는 어느 케이스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얘가 거의 5만 원짜리 케이스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 부분의 이 타공 설계가 너무 성의가 없잖아? 이렇게 하나 통으로 뚫어놓은 게 나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맥세이프 케이스를 씌우면은 자석이 있다 보니까 자성 때문에 S펜을 쓸 때 간섭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S펜 쓸 때 케이스 씌운 상태에서 전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케이스 모두 케이스를 씌우고 S펜을 사용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무선 충전 패드에 붙여두거나 맥세이프 호환되는 보조 배터리를 붙이거나 이런 그립톡 같은 거를 붙였을 때는 자성이 더 강해져서인지 S펜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치투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 겸 패드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충전이 시작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한번 그어볼게요. 짜잔, 보시다시피 아무런 간섭도 일어나지 않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디자인포 삼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좋은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49,800원인 거를 생각하면 더 저렴한 제품 중에서도 이만큼 괜찮은 거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처음 포장을 뜯었을 때 보호 필름이 앞뒤로 하나도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그냥 종이 상자에 덜렁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처음 깠을 때 진짜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진짜 작은 미세 흠집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5만 원인데. 그래서 시작부터 기분이 좀 잡쳤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하지만 누가 선물로 주면 땡큐. 두 번째 제품은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리니지 조르디 버라이어티 마그넷 케이스고요. 요것도 디자인포 삼성 인증 받았고요. 가격은 39,600원이라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얘는 디자인 케이스라서 그런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제일 무거웠어요. 제가 쟀을 때는 47.8g이었습니다. 책상에 두고 사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덜그럭거리는 현상은 아주 살짝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자성이 제일 약해요. 소리부터 다르지 않아? 되게 맥없이 떨어져. 원래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꼭 자성이 강한 제품이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사용하기에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립톡이나 지갑 같은 거 붙이기에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 주변부 단차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라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붙였을 때 간섭이 그렇게 심하거나 들뜸도 거의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성 자체가 너무 약해서 너무 잘 떨어져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충전기에 올린 상태로 S펜을 사용을 해봤을 때 디자인포 삼성 인증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얘도 마찬가지로 S펜 사용해서 간섭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립톡이나 보조 배터리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되더라고요. 저는 맥세이프 자성이 강한 케이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는데요. 갤럭시용 마그넷 케이스들은 디자인이 아직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좀 귀여운 걸 찾으신다면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이긴 해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른 디자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거. 나는 비추. 세 번째 제품은 2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슈핑앤 치투 울트라 하이브리드 맥핏 케이스인데요. 제가 구입하던 당시에 치투 지원하는 갤럭시 케이스들이 다 배송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가격은 24,900원이고요. 얘는 일단 착 엎으면 책상에 이렇게 내려놨을 때 화면 어디를 터치해도 덜그럭거리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안정적이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자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봤을 때 비교적 약한 편이기는 했는데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살짝 가볍게 떨어지는 정도? 버튼 눌림 같은 경우는 약간 뻑뻑한 편이에요. 특히 볼륨 버튼이 좀 무겁게 눌리더라고요. 렌즈 주변부 마감도 너무 훌륭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 다르게 렌즈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훨씬 더 비쌌던 오토박스랑 리니지 케이스가 정말 졸라 성의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카메라 주변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여서 설계한 데다가 단차가 높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맥세이프 액세서리 같은 거 붙였을 때 간섭이 심하거나 들뜸도 심하지 않아가지고 뭐 호환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S펜 한번 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심하지는 않는데 일부 영역에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지는 현상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다른 제품들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면 심한 편은 아니라서 사실 평상시에 쓰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슈피겐 케이스는 마감도 너무 좋고 전반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였지만 앞으로 소개할 다른 케이스보다 10,000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진짜 완전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후드려 깔 수만은 없는 게 확실히 가격대가 높은 애들이 디테일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조명이 워낙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여러분 좀 고가의 케이스 2개랑 좀 저가의 케이스 2개를 놨잖아요. 둘이 컬러
웜톤이 그 포장에서 뜯었을 때부터 조금 다르다? 똑같은 투명이 아니고 애초에 특히 오터박스 같은 제품은 진짜 클리어한 톤으로 새파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깨끗한 진짜 투명 케이스고요. 10,000원대 제품은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제품들이 훨씬 더 깔끔한 투명 느낌이 있고 얘네는 약간 웜톤이다. 진짜 살짝 누렇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사실 가격대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뭐 1,000원, 뭐 100원 차이. 링캡 퓨전 마그네틱 투명 케이스 16,8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자, 얘도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을 했을 때 덜그럭거리는 현상은 심하진 않지만 좀 있었고요. 측면 버튼 눌림은 가벼운 편입니다. 요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성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성은 약한 편이에요. 방금 소개했었던 슈피겐 케이스랑 그냥 비슷한 정도예요. 그래서 사용 못할 정도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비교적 약간 약한 편이다. 그리고 링캡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렌즈 주변부가 2개로 나뉘어서 타공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렌즈 주변부의 단차가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네모난 걸 붙였을 때 여기를 보시면은 좀 보이실 텐데 보세요. 저 그 반대쪽 벽이 비쳐 보이잖아. 약간 들뜸이 조금 더 심한 편이라 가지고 맥세이프 액세서리 호환성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우선 충전 패드에 붙여볼게요. 뭐야? 알림이 떠. 자성을 띠는 액세서리로 인한 간섭, S펜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러게, 어떻게 벌써 알았어? 충전 시작한 상태에서 링케도 S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너무 심하죠? 무선 충전 패드에 붙이거나 그립톡을 붙였을 때 링캡 케이스에서 S펜을 쓰면은 간섭이 진짜 심한 편이에요. 보이세요? 동그랗게 이 맥세이프 마그넷 형태 그대로 S펜이 끊겨서 반응을 하죠. 요거는 꼭 참고를 해주세요. 가성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뭐 슈피겐 제품처럼 마감이 아주 뛰어나고 예쁜 것도 아니고 전 좀 애매해가지고 링캡 제품은 이번에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5번째 제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의 원픽 제품입니다. 엘라고 하이브리드 투명 케이스고요. 1+1으로 2개를 구입해서 가격을 반으로 나눴더니 한 개 가격은 15,950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책상에 내려놓고서 여기저기 눌러봐도 덜그럭거리는 현상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왜냐면 여기에 살짝 튀어나오는 거를 마련해가지고 들뜸이 없더라고. 너무 좋아요. 덜그럭거리는 현상 없고요. 그리고 측면 버튼 가볍고 너무 편하게 잘 눌리고요. 자성 같은 경우에는 개강해요. 자성이 졸라 강해요. 자성이 너무 강해서 쫙쫙 쫀득하게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뭔가 다른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뭔가 다른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을 보세요. 속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 포함해서 진짜 10종류가 넘는 케이스를 사서 테스트를 했는데 유일하게 카메라 렌즈 형태 그대로 타공된 디자인이었어요. 가까이서 봐도 정말 생폰처럼 카메라 렌즈 형태 그대로 설계된 컷아웃 디자인이라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뒷면이 그래서 거의 평면에 가깝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액세서리 호환성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붙였을 때도 들뜨는 거 전혀 없고 간섭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붙고요. 물론 렌즈는 얘도 가리기는 하지만 이거 애플 정품 이런 지갑 같은 거 붙여도 들뜸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액세서리 호환성 부분에서는 얘가 진짜 원탑이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라고 케이스에서도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S펜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이시면은 여기서 선이 살짝 휘잖아요. 이것도 사실 S펜 간섭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펜 간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이 끊기는 현상이 이따금 있었고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나머지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런지 솔직히 간섭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충전 안 하면서 S펜 쓰면 되지.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가성비나 디자인, 마감, 액세서리 호환성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정말 강추하는 케이스다. 다만 엘라고 케이스가 전면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요 앞면 내 모서리에 그 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보호 가드가 좀 높아요. 아마 이렇게 놨을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엣지 패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거슬릴 때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개강추다.
다음은 아라리의 치투 범퍼 듀플 M 클리어 매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치투 지원하는 케이스라서 배송이 진짜 겁나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15,900원에 샀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17,900원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고 책상에 내려두고 사용했을 때 보세요. 덜그럭거리는 거 없어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얘는 여기 이 부분에 살짝 그 미니 턱을 둬가지고 렌즈 부분의 단차를 이걸로 막아는 이런 센스 있는 설계. 자, 그리고 측면에 버튼 눌리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기분 좋게 눌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성은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딱 중간치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보다 살짝 센 정도? 그래서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카메라, 렌즈부도 2개 영역으로 타공이 되어 있고 마감 깔끔하고요. 아라리 케이스 역시 맥세이프 액세서리 호환성도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살짝 들뜸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자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잘 붙어있고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리 케이스는 살 때 보니까 좀 좋았던 게 컬러 옵션이 조금 다양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광으로 사봤는데 이게 실물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산 그 갤럭시 S25 컬러랑 잘 맞아서 그런지 되게 뽀얗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좀 높았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 대박인데? 이게 이렇게 저가 케이스 중에서는 얘가 가장 간섭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라리 제품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력 추천. 얘는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마지막은 저의 사랑 신지모르 제품입니다. 신지모르 2배 자력 투명 범퍼 케이스는 15,900원, 그리고 신지모르 에어클로 베이지 케이스는 11,900원이라서 얘가 구입한 것 중에서 가장 저렴했어요. 제가 아이폰용 맥세이프 비교 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 신지모르가 항상 넘사벽으로 1등이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디자인 설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배 케이스로 씌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책상에 놓고 사용할 때 덜그럭거리는 게 이 제품이 이 측면에서는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눌림 같은 경우에도 볼륨 버튼이 좀 가장 뻑뻑한 편이 아니었나,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2배 자력 케이스잖아요. 당연히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자성입니다. 이거는 진짜 차에 매달아 놓고 뭐 진짜 분노의 질주를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자성이에요. 그리고 요 베이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성이 약하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일반 다른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도 자성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카메라 그 렌즈 주변부 설계가 다른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초반에 좀 아쉽다고 했었던 오토박스 제품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 신지모로 제품이 진짜 가장 널찍하게 그렇게 와이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에 딱 붙여서 타이트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렌즈 옆으로 남는 영역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기에도 좀 벙벙해 보여서 디자인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다른 맥세이프 액세서리 붙일 때 간섭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보이세요? 들뜸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들뜸이 여기 보이시죠? 얘는 그나마 2배 자력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신지모로 일반 케이스는 들뜸도 심한데 자성도 약해가지고 얘는 액세서리 다양하게 붙여서 쓰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펜 간섭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지모로 2배 케이스입니다. 자, 보이시면은 여기 이렇게 끊김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얘는 간섭이 이 중에서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자성이 근데 강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면 이렇게 더 끊겨. 보이시죠? 이렇게 선 끊기는 거. 자, 그러면 신지모로 일반 베이지 케이스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굉장히 심하네요. 자성도 약한데 얘는 S펜 간섭이 왜 이렇게 심하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신지모로 제품이 항상 가성비 최강자로 추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마그넷 케이스에서는 추천드리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추천템은 2개인데요. 원픽은 엘라고, 그리고 투픽은 아라리. 자성이 센 걸 찾으시면 엘라고 제품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 타공이 깔끔한 게 된 걸 찾으셔도 무조건 엘라고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투 레디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원하시거나 S펜 간섭이 거의 없는 가성비 케이스를 원하시면 아라리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가성비가 너무 훌륭한 제품이라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코너. 이건 궁금하신 분들만 보면 되는데요. 영상에서 계속 언급됐던 치투가 대체 뭔지, 치투 레디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꼭 사야 하는 건지 이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맥세이프가 뭔지는 아시죠? 아이폰 뒤에 동그란 형태의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나 충전기 그리고 지갑 같은 액세서리를 쉽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애플이 만든 규격을 맥세이프라고 부릅니다. 맥세이프와는 별개로 원래 우리가 쓰던 거의 모든 무선 충전 규격의 이름은 치입니다. 아시죠? 기존 치 무선 충전에는 문제가 있었죠. 스마트폰과 무선 충전 패드의 코일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어긋나 버리면 충전이 아예 안 되거나 되더라도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애플에서 맥세이프라는 게 나와서 자석으로 정확하게 충전 코일 위치를 잡아서 딱 붙여서 충전을 해버리니까 무선 충전 환경에서도 최대 1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자석 하나 넣었을 뿐인데 장점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세계 무선 충전 협회에서 맥세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규격이 바로 치2입니다. 얘도 역시 자석으로 코일의 위치를 정확히 정렬해서 최대 15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규격인데요. 문제는 갤럭시 S25 시리즈 본체에는 자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는 S펜이 자기 유도 방식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강한 자석을 가진 자석이 내장되어 버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펜을 쓸 때마다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석이 들어간 만큼 스마트폰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삼성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치투 레디라는 새로운 규격이 또 생기는데요. 이건 스마트폰 본체가 아니라 케이스 같은 외부 액세서리를 통해서 맥세이프 같은 자력 충전을 구현하는 경우를 위한 그런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에 있을 때는 치투 레디라고 부르는 거죠.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냥 자석 링이 들어간 폰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치투를 지원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자석 링의 크기나 위치, 자성 등이 정확한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치투 규격에 준하는 안정적인 충전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입한 케이스가 얘네처럼 치투 레디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위치나 사이즈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사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는 여기 두 개, 슈피겐과 아라리 제품만 치투 레디를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케이스 모두 충전 속도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치투 레디를 지원한 제품과 지원하지 않는 제품 사이에서 의미 있는 속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제작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를 쓰실 때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너무 호환이 안 될까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자, 이 부분이 좀 들뜬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들뜨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끝이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는 무선 충전 패드를 쓰셔야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보세요. 렌즈 부분에 간섭이 없고 들뜸이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거는 치투를 지원하는 벨킨의 무선 충전 패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액세서리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립톡 같이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맥세이프 액세서리는 사용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동그란 형태의 맥세이프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호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이렇게 네모난 애들이거든요. 지갑같이 이렇게 네모난 애들이 렌즈를 가리고 들뜸이 조금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붙였을 때 들뜸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지갑 형태도 좀 불안정하게 붙네요. 그리고 이런 거 유행했었던 거 이런 것도 붙였을 때 여기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좀 붙어요. 뭐 맥세이프 삼각대나 이렇게 케이지 형태로 둥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붙이시면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에는 호환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붙는다는 거. 그래서 카드 케이스를 갤럭시 S25에서 맥세이프 형태로 쓰고 싶으시다면 그냥 무조건 지금으로서는 이 정품 카드 케이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갤럭시 쓰면은 누가 카드 케이스 쓰나? 다 삼성페이 쓰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갤럭시 S25에는 카드 케이스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 제품 호환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거의 3주 동안 계속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제발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잉. 힘들었다. 너무 배고파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거 말고도 액세서리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맥세이프가. 삼각대도 가져올 걸 그랬네.